본 방송은 12월 7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0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김서진입니다. 치열한 순위권 경쟁으로 우리를 웃고 울게 했던 2024 시즌, 또 새로 도입된 시스템들이 유독 많았던 해라 우리를 더 즐겁게 해줬었죠. 오늘 주제는 이 중에서도 개막 전 우리를 가장 궁금하게 했던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 리뷰 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김예찬 PD님, 송준형님, 조광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구에도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포스트 시즌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연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똑같죠 뭐. 연말이라고 사람들 만나고 술 마시고 결혼식 한두 개 가고 집에서 처박혀 있다가 뒹굴뒹굴 대다가 되게 드라이하네요. 근데 청취자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제 요즘에 너무 날씨가 좀 예전이랑 다르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맞아요. 일정 잡기가 좀 어려워요. 네. 갑자기 뭐 하러 나가려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쏟아지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제 초저녁인데 막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이래버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일정 짜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똑같은데. 네. 대학 시절보다는 지금 어른들 어떡하면 좋아. 이제 졸업했잖아요. 이제 졸업해가지고 대학원에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있으면 이제 갇혀 있겠네요. 그렇죠. 연구실이라는 과목에 갇혀 있죠. 도비네 도비. 그렇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네. 아유, PD님은 뭐 호스트님이랑 저랑은 아직 대학생이라 그렇죠. 연말에는 보통 다 시험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다들 그러시겠지만 뭐 자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 나가서 뭐 이제 연말 분위기를 좀 즐기는 시간이 아닌가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면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네. 벌써 그렇게 되네요. 이게 인지를 아예 안 하고 있다가 길에 이제 번화가 나갔을 때 이제 머라이어 캐리 노래 들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전 집에 꾸미긴 했어요. 벌써? 트리를요? 네. 오, 낭만 있는 낭만적이시네. 분이시네요. 본인이 꾸민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꾸며놓은 거예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지분이 네, 좋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행복한 연말 계획 세우시고 행복한. 호스트님은요? 저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시험 기간이라 일단 아직 방학 안 했나요? 네. 안 했죠. 내가 2주 남았어요. 중순이죠, 중순. 한참이구나. 중간까지. 네, 그래서 한참 기말고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ABS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PD님 오늘 방송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까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연말인데 네. 이제 지금 비시즌은 아무래도 또 다른 말이 스토브 리그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스토브 주변에 모여서 어쨌니 저쨌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데 지난 4월에 이제 저희가 ABS 얼리뷰 방송을 네, 했었잖아요. 네. 그때 광은님이랑 경훈님이 와서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을 위한 빌드업이 아니었을까라고 사실 그때도 어느 정도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서 2024 시즌을 돌아봤을 때 아무래도 ABS 시스템 자체가 최고의 핫 이슈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지난 4월에는 수박 속 핥는 방송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드디어 수박 잘라먹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또 지난 방송 때 저희가 말했던 걸 또 파묘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래서 역시 사람이 말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정말 ABS가 진짜 도입된 지 어느새 한 해가 지났죠. 지금이라면 ABS가 좋다 싫다 그런 득실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의 ABS 체감이 어떤지 패널분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뭐 KBO 가뜩이나 화가 많이 나는데 야구만 봐도 일단 욕할 거 하나 줄어든 것만으로도 꽤나 이득이다. 사실 ABS라는 것 자체가
양 팀에게 똑같이 공정하게 들어간다는 그 일말의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일관성이 사실 ABS의 그 테크니컬한 의의보다도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도입하기 직전에는 딜레이가 많으면 경기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딜레이도 사실상 체감을 못했고 그 4월 14일이었나요? 그 4심 합의 판정 때 삼성 NC전에서 덮고 가자 시전했던 거 말고는 그게 ABS 운용했을 때 부조리도 없었다고 체감을 해요. 네. 근데 사실 KBO 말고 ABS 시스템이 진짜 체감이 잘 되는 건 메이저리그 볼 때거든요. 맞아요. 이제 역체감이 있어요. KBO 보다가 요즘 메이저리그 심판들 구심 보는 거 보면 진짜 뭐 속된 말로 진짜 눈이 썩어 들어갑니다. 진짜. 특히 이제 앙헬 페르난데스 이런 네. 분들 나올 때 보면은 그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퇴를 했는데도 이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 네. 당장 이번 월드 시리즈 때 경기 후에 이제 리포트로 오버롤 페이퍼가 나오잖아요. 어느 팀이 더 유리했는지. 그거 보면 거의 한쪽으로 플러스 1 가까이 찍히는 걸 보니까 정말 ABS 잘 도입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메이저리그를 보면은 그 엄파이어 스코어 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이제 심판들의 그날 퍼포먼스 스트라이크 존이 얼마나 일관됐는지 누구에게 유리하게 심판이 판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지표로 찍혀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은 정확도가 평균적으로 93에서 맞아요. 95% 네, 정도 맞아요. 찍혀요. 근데 되게 높은 건 맞는데 이게 예전부터 느낀 게 어떤 제도든 간에 공정성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공정성 지표가 높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의 불공정함 내지는 조금의 일관되지 않은 경향이 있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심리상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이 되면은 덜 불쾌해요. 근데 ABS의 의의가 그거 같아. 기계다 보니까 기계한테 화내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저는 ABS 올해 이제 이따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완벽하다고 보진 않아요. 전설정도 그렇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도 존재하고 특히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경기장에 따라서 그 축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 좋은 설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타자들의 체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경기 안에서 동일한 기계적인 존이 유지가 되고 채택이 된다는 게 확실히 야구를 보는 KBO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 사항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네. 저는 근데 인게임에서 보다 그냥 게임 밖에서를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인게임에서 사실 저는 ABS 그때도 방송 찍었잖아요. 예선님이랑 같이. 네, 그렇죠. 저는 ABS 반대론자였어요. 네, 맞아요. 왜냐? 조금 더 이제 저는 그게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오심도 경기. 그렇죠. 랜덤리스가 발생을 하는 게 하나의 재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전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랜덤리스가 발생을 하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랬는데 사실 야구를 보는 거는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그 팬들과 이제 다른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ABS가 없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기질과 합쳐져서 약간 굉장히 난장판이 됐단 말이죠. 소모죠. 예. 뭐 커뮤니티 가보면 이제 계속 이제 고지전하고 판정 때문에 누가 유리했니, 누가 불리했니, 너 왜 이렇게 판정 퍼봤니, 뭐 이러면 이제 막 그런 말이 많았는데 ABS가 도입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기 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스트레스를 일단 줄여줘요.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좀 민감한 편은 아니에요. 뭐 팬덤 간의 싸움 같은 거에 민감한 편은 아닌데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 팀이 욕먹은 거 보면 좀 괜시리 화나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좀 사라졌다. 뭐 이런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없어짐으로써 좀 사라졌다라는 거에 저는 의의를 두고 싶어요. ABS 같은 경우. 그럼 이제는 찬성론자이신 걸로. 좋죠. 좋죠. 근데 이제 경기 내적으로 뒤에서 말할 건데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다. 제가 뒤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래도 아직은 좋은 쪽으로 조금 체감이 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ABS 리뷰를 쭉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다들 어떠셨나요? 근 10년간 KBO가 한 것 중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에서 항상 수입해오는 입장에서 간 안 보고 바로 도입한 게 좋은 선택 아니었나 싶고 이번에 KBO 사무국에서 여론조사한 게 90% 이상의 팬이 ABS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현대야구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는 선수나 감독이 사실 이거 구심 볼판전 항의하다 얼마나 많이 퇴장당했습니까? 네. 그런 거 없어진 것만으로도 보기 좋고 경기 진행도 물론 뭐 2분 3분 땡겨진 거긴 하지만 일단 줄어들기도 했고 뭐 내년에 피치클락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좀 더 솔리드하고 타이트한 경기가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경기 진행 측면에서 말씀이시죠? 네, 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해야 되나 ABS가? 네. 잡다한 그 노이즈가 빠졌다는 게 제일 크긴 해요. 네, 맞아요. 경기를 보면서 시간은 사실 전 의외로 그 단축체감이 별로 안 네, 되고 맞아요. 네. 이게 제일 크다고 느껴지는 게 그 경기 중간중간 있는 순간순간에 불쾌한 지점들이 없거든요. 그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의 전반적인 진행 흐름이라든가 어떤 그 시청 경험상에서 어떤 플로우가 되게 자연스러워졌다. 그러니까 덜컹덜컹 중간에 끊기거나 왜냐하면 그런 약간 볼 판정 이슈로 한 번씩 이제 뭐가 튀어나오면 분명히 한 경기에 못해도 한두 번씩은 항상 나왔거든요. 네. 못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청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떤 체감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한 5, 6월까지만 해도 좀 잡음이 나오기도 했고 근데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쾌적해졌다. 이게 공정해졌다라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공정하다는 개념하고는 좀 별개인데 쾌적해졌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아서 그 일단 긍정 부정으로 따지자면 저도 긍정에 가깝긴 한데 네네. 이게 경기의 퀄리티적인 상승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시청자로서 한 경기를 풀로 봤을 때 시청 경험이 훨씬 더 쾌적하고 자연스러워졌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나쁜 말 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봤을 때 그 준영님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ABS가 완벽히 공정하다고 하는 거는 좀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이제 뒤에 더 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팬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 경험이에요. 경기 경험이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중간에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이제 볼 판정에는 시비가 걸리고 감독이 뛰쳐나오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팬들과의 그 팬덤들 간의 이제 싸움 그런 것도 이 경기 중에 생기고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야. 한 경기를 보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ABS 도입 전에는. 네. 그렇지만 이제 ABS 도입 후에는 그런 게 없어졌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경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이 경기 흐름을 깨지 않고 거기서 집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쾌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팬들 친화적인 리그를 만드는 게 사실은 KBO의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팬퍼스트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번외적으로는 사실 저는 프레이밍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예. 사실 제가 응원한 팀이 기아인데 기아의 프레이밍 좋은 포수가 차일목 이후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 김상훈도 안 좋았나요? 김상훈은 모르겠어요. 고대 제가 보기 전이야. 너무 전이라. 너무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차일목은 좋았던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민식, 박동원 또 누구 있어요? 김태균? 이홍구, 백용환. 쟁쟁하네요. 야, 많이 좋았죠. 예. 주효상 뭐 이런 선수들. 아. 예. 하여튼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게 좀 해방이 됐다.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경기장 안쪽에서는 아무래도 피칭 디자인에서 확실히 KBO가 작년과는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하이존에서. 그건 저희가 지난 4월 방송에서 말했던 게 맞아 들어갔죠. 저희가 그렇죠. 지난 4월 방송 때 하이존이 승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과거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하이존 브레이킹볼. 제가 기억에 특히 많이 남는 게 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 김윤수 선수가 불펜 등판하고 나서 오틴 선수 상대로 3구 3진 잡을 때 2구가 이제 하이존으로 들어가는 커브였거든요. 하이커브 네. 작년 같았으면 절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피칭 디자인이었는데 이제 그게 확실히 ABS 존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가장 화두였잖아요. 그 하이존이 타자들 입장에선 우리가 절대 칠 수 없는 곳으로 들어온다. 근데 ABS 존 입장에선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기만 하면 일단 잡아주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앞뒤 네. 다 따져봤을 때 그 부분이 아무래도 ABS 특히 이번 시즌 ABS에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이존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이거 조금 얘기가 다른데 ABS 때문에 지금 뭐 국제 경쟁력이 약화됐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나오죠. 근데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올라간다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이존을 지금 잡아주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제 고칭이 발전을 하고 너네들이 하이존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각인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제구가 좋은 애들은 무조건 낮게 던진다라는 낮은 몸쪽. 그렇죠. 예. 낮게 던진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금 ABS 같은 경우에는 높은 존까지 이제 우리가 원래 존이었지만 그 높은 존까지 후하게 잡아주니까 결국에는 디자인 쪽이 좀 이제 높게 이동을 했어요. 예, 높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패스트볼이나 뭐 변화구 이런 거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롭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피칭 디자인에서 변화해서 가장 큰 부분은 드디어 이제 하이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투수가 나왔다. 예를 들면 이제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 같은 투수. 예. 하이커터 되게 잘 써요. 맞아요. 원태인. 예. 하이커터나 뭐 이제 뭐 하이패스트볼 다 던지는 투수들도 지금 뭐 나오는 유망주 투수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김태균 네. 선수라든지 박영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이제 성장을 좀 돕는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예. 기술적인 그 발전을 통해서 선수들의 피치 디자인을 선진적인 방향으로 강제했다. 강제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컨더리 소위 얘기하는 변화구들의 그 디자인이 전 되게 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O가. 그러니까 뭐 체인지업은 낮게, 슬라이더 백도어 그놈의 백도어 슬라이더, 뭐 커브도 뭐 낮게 몸쪽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헛짓거리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진짜 몇 년간의 실험과 어떤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명이 난 종류의 디자인과 피치들을 계속 던졌거든요. 뭐 패스트볼도 바깥쪽 낮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코너에 딱 점 찍듯이 이렇게 모서리에 꽂아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맞지. 이거 되는 투수들은 극히 드물고 그게 매덕스지 그게. 그 투수들조차도 그거 그냥 포기하고 하이볼 던지면 더 결과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적으로 강제했다는 게 저는 ABS의 경기 경험의 뭐 쾌적함 이런 걸 떠나서 올바른 그러니까 뭐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뭐 올바르고 그런 거를 얘기한다는 게 너무 뭐 오만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수치로 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이미 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 디자인을 강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전 가장 그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근데 내년 ABS 존이 일단 0.6포인트 내려가잖아요. 네, 또 맞죠. 기사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래도 반발한 거에 대한 보완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거는 아마 투타 얘기할 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투수들은 근데 투수들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투타 얘기할 때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깎는 게 솔직히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긴 해요. 동의합니다. 예. 근데 뭐 깎는다니까. 0.6cm라고 했나요? 0.6cm. 네, 0.6. 예. 그러니까 0.6포인트인데 이게 180cm 선수 기준으로 1cm 내리는 거거든요. 1cm. 어마어마한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막상 실전에 도입이 되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는 봐야겠죠. 근데 1cm라 그러면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또 그 존이 그렇게 원래부터가 엄청 존이 넓은 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파장이 클 수도 있겠다. 저도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세밀하게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투수들의 경우에는 진짜 이제 세밀하게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애매하게 안 되는 경우 말고 그런 투수들은 좀 ABS에 좀 효과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의도대로 완전히 공이 가지 못하니까 반대 투구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진짜 쪽 많이 들어왔어도 반대 투구가 되면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못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스트라이크처럼 안 잡아줬던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KBO는 그런 투수가 많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만약에 그런 존을 줄이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이제 누적돼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후반에 쓸어 올라오는 그런 타이밍에 좀 루즈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줄이기만 하고 뭐 좌우라든가 이런 거 늘리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늘린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냥 상하단만 늘린다. 조정하고 이나이는 안 건드리는 걸로. 내부적으로 선수들 사이에 타자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나 보네요.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포수들이 직능 침해가 아니냐, 포수가 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을 앗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유강남 선수 네, 그렇죠. 했을 거고 프레이밍이라는 게 사실 지금 현대 야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치거든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는 포수의 이제 오히려 도루 저지나 블로킹 같은 부분보다도 프레이밍이 한 시즌 내에서 런밸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세번트 같은데 지표 지켜보면은 프레이밍에 엄청 가중치를 주고 있는 경향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몇몇 포수들은 크게 그 직능 침해를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반토막이 나버린 느낌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은 해요. 그 근거 중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ABS가 도입이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이 약해졌다라는 명제를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다만 그 중에 한 가지 근거에 적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프레이밍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포수들이 그 프레이밍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그 게임 디자인이나 그 선수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메이저리그라든가 NPB 같은 또 이제 주요 리그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나갈지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올 시즌 보면서 느낀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이밍이라는 게 사실 어떤 분들이 보기엔 야구의 재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묘했거든요. 이게 재미이기도 한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 건 사실이에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킬을 필요로 하는 기술인 건 사실인데, 이게 좀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에 매몰돼서 포수들의 그 타격 능력에 대한 약간 경외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었다. 너무 수비에만 천착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몇 년 지나서 지표를 찍히는 걸 봐야 알겠지만 올해 타격이 괜찮은 포수들이 좀 보였거든요. 맞죠. 근데 그 투수들 공통점 보면은 좀 손이 좀 둔해요. 이게 그렇죠. 수비할 때 손이 좀 둔한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수비 때문에 특히나 이런 약간 글러브 미트질 같은 거 아니면 블로킹 이런 요소 때문에 주전 자리를 깨차지 못했던 포수들이, 타격이 좋았던 포수들이 확실히 1군 무대에서 기회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집에서 보는 시청자들은 야구가 타격전이 될 때 좀 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에서 보는 시청자들, 라이트한 대중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점수가 많이 나고 타격이 좀 더 화끈한 경기를 보는 게 아무래도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ABS가 또 나름대로 포수들의 전반적인 타격 레벨 향상에 장기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전 호재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사실 뭐 패스9이나 도루저질 같은 걸 보면 수비 지표가 하락하긴 했는데 맞아요. 솔직히 이건 ABS보다는 베이스 크기 증가가 어느 맞아요.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하고, 그런 말을 반대로 말하면 프레이밍이라는 기술의 가치는 사라졌지만 그 포수의 블로킹이라든지 팝타임의 중요성은 더 부각된 게 사실이잖아요. 더 커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격형 포수의 시대가 상대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당장 네. 올해만 봐도 강백호 선수를 예로 들어도 맞아요. 뭐 강백호 선수가 포수로서 잘하냐 하는 차치하더라도 생산성 자체는 포수였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런 걸 시도할 수 있다는 네. 것 자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강민호 선수가 아무래도 프레이밍 측면에서 심판들이 좋아하는 정직한 포수였잖아요. 근데 올해 회춘하지 않을까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또 올해 골든글러브 캔디데이트로 돼 있길래 축하드립니다. 또 여기서 2승 벌써 있어가지고 가져갑니다. 네. 저는 근데 그 저번 방송 때 얘기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ABS 반대하는 게 포수들의 직능이었을 거예요. 아마 프레이밍이었을 거예요. 저는 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이밍은 정말 고도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포수가 되기의 최소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저는 좀 극단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왜냐하면 프레이밍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스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포수가 이제 당연히 갖춰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ABS 때문에 없어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포수는 뭘 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포수가 뭘 하느냐라고 하면 뭐 블로킹을 한다, 뭐 도루저지를 한다 이렇게 많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포수가 중요한 거는 스트라이크를 만드는 능력 플러스 해서 그 다음에 투구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드. 예, 리드. 근데 이 리드의 측면에서 그거 불타는데 이거 네. 위험한데. 아니 근데 리드의 측면에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투수가 더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리드는 제 생각엔 그래요.
MLB에서는 KBO는 어쩐지 음. 모르겠어요. KBO는 더가웃이 하는 경우도 있고 투수가 하는 경우도 있고 포수가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리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얘기를 하면 2시간 정도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 포수에게는 포수가 남은 거는 이제 프레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포수가 지금 존재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포수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반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리그를 보니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난 건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강백호 포수라든지 이거는 시도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ABS가 없었다면. 네. 그리고 이제 기아의 이제 한준수 이 좋죠. 친구도 좀 손목이 좀 그렇거든요. 좀 둔하거든요. 이 친구도.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수들이 만약에 이제 ABS가 없었으면 이제 빛을 제대로 못 봤을 거다. 라는 생각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수라는 포지션의 가치가 진짜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리고 포수가 굉장히 특히 프레이밍이 좋은 포수들, 뭐 아까 얘기했던 유강남이라든지 최재훈이라든지 이런 포수들은 근데 물론 이제 FA 계약은 했으니까 뭐 불만 네, 없을 네.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런 포수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직능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참고 자료로 잘 쓰지는 않는데 이제 뭐 킹무가키 보니까 ABS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사이드암 투수들이 부진을 겪은 경향으로 보인다라고 서술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표본이 더 써야 된다고 빗밥을 깔아놓긴 하셨는데 근데 물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그를 대표하는 사이드암 투수들이 올해 부진한 건 맞잖아요. 뭐 고영표라든지 임기영이라든지 뭐 몇몇 투수들. 네. 근데 사실 스트라이크 비율이라든지 삼진 비율, KBB 보면 모든 지표가 상승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이드암이 올해 부진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ABS가 사이드하면 그렇게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예. 부진하게 왜냐하면- 만들었다. 왜냐하면 고영표를 좀 예로 들자면 고영표는 대표적인 로우 투수였어요. 맞아요. 로우 패스트볼, 로우 체인지업 투수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 ABS가 도입되면서 물론 이 친구가 이제 VA 생각을 하고 134 직구를 위에 때려박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ABS 때문에 존이 올라가다 보니까 직구를 하이로 받기 시작했어요. 하이로 이렇게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사이드암 투수들의 대부분은 로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100% ABS 탓은 아니지만 야구 트렌드 자체가 사이드만한테 좀 가혹한 환경이긴 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지만 그건 맞죠. ABS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트렌드로 지금 강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멸망을 가속화시킨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이드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이드암 투수들이 올해 마땅히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시피 하잖아요. 특별히 그렇죠. 뭐 리그 평균 이상의 활약을 보여준 투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고 저는 이게 물리적으로 제가 뭐 물리학 이런 걸 전혀 모르지만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이과생도 아니라서 전혀 모르지만 네. 물리적으로 암슬롯 자체가 ABS에서는 조금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우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오버스로우라든가 최소한 3쿼터 투수들은 어쨌든 그 궤적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잖아요. 그러니까 존의 상단 지점과 ABS 존의 상단 지점과 실제로 릴리스 포인트 딱 이제 공이 뿌려지는 그 지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궤적이. 근데 사이드하면 어쨌든 직선으로 맞춰가거나 수평이란 말이에요. 실투가 나왔을 때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영표 선수가 이제 하이존으로 결국에는 태세 그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ABS 변화에 맞춰서 하이존으로 공을 뿌릴 수밖에 없게 강제가 됐는데 왜냐면 기존의 로우 어프로치로는 이제 심판들의 그 콜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존에 맞춰서 이제 공 페스티벌의 그 로케이션을 좀 더 높게 탄착권을 잡아야 되는데 오버핸드 투수가 그 하이존에 맞춰서 탄착권을 잡았을 때 실수가 나왔을 때 그 벌어지는 사태랑 사이드암 수평으로 그 존이 맞춰지는 투수들이 하이존으로 던지려고 했는데 실투가 나왔을 때 사태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봐요. 높이 자체가 결국에는 존이 들어갈 때 그냥 딱 타자의 그 배럴존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왜냐면 오버스로워들은 위에서 아래로 던진다고 해서 실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높게 나가거나 아니면 아래로 꽂히거나 이런 경향이 강한데 사이드암이 높이 조준을 한 채로 실투가 나와버리면 그냥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올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암슬롯 그리고 그 높이의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사이드암 투수들은 더 실수의 여지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ABS라는 존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존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타자들이 어프로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떤 공을 어떻게 노리냐가 기존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사이드암 투수들이 나왔을 때 과거에는 그 로우 그러니까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 낮게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패스트볼 이런 거에 핀트를 맞춰놓고 그거에 맞는 스윙을 의식적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자기가 휘두르지 않으면 그걸 심판이 잡아주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로우로 빠지는 공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실투 부분도 있지만 암슬롯 낮은 투수들의 경우 투수 관점을 얘기했을 때 암슬롯 낮은 투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변화구가 만약에 진짜 애매한 코스로 갈 경우에 구분도 쉬워지고 실투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특히 올해 솔직히 국대 봤을 때 박영현 선수가 왜 리그에서 3점대야? 라는 생각 가지시는 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패스트볼을 이제 하이로 계속 이제 박영현 선수 같은 경우도 계속 하이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극단적으로. 탄착군이. 근데 그 선수는 조금 괴랄할 정도로 특이하기 때문에 버텼던 거지. 만약에 이제 박영현 선수가 체인지업을 던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팔각도에서 이쪽 조금만 더 하이로 들어가면 결국 타자들이 구분하니까 너무 쉬워져요. 너무 쉬워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투로 맞추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박연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패스트볼에 그 VA 뭐 아니면 구속 이런 게 다 합쳐지니까 못 건드렸던 건데 사이드암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구속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무브먼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득을 받는 패스트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구와 이제 패스트볼에 이제 두 가지의 시너지가 합쳐져가지고 저는 이 사이드암 투수들이 지금 ABS에 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지난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그 현대야구의 정형화 관련해서 이것도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면 메이저리그가 전체 야구의 트렌드를 선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메이저리그에 지금 사이드암 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트레버 로저스라든지 아담 심버, 티밀 이 정도 말고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수많은 선수들 다 되돌아봐도. 그거 다 불펜이에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애초에 선발은 거의 한 20년 내려가 있을걸요, 이제. 그렇죠. 이 00년대 초반까진 가야. 뭐 김명현 선수 업쇼 쓰던 시절이야. 상대적으로 리그 트렌드가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김병현 선수 같은 케이스는 근데 지금 나와도 경쟁력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라임 김병현이라면 음. 업쇼랑 프리스비 슬라이더. 이상한 사람이라. 네. 네. 아무튼 사이드암 투수들이 KBO가 발전하는 거에서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라고 해야 될까요? 부작용.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자연스러운 네. 약간 도태의 과정? 약간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아무래도 사이드암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게 사실이니까 네. 이제 암슬롯 같은 과정에서 그런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저는 생각을 하면 한마디로 하면 네네네. 정확히 생각을 하면 저는 그게 있어요. 암슬롯이 이쪽 사이드암 언더핸드는 좀 달라요. 언더핸드는 애초에 생소하기 때문에 좀 다르고 네. 사이드암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거든요. 너무 스플릿을 많이 탄다는 그런 치명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메이저에서도 안 보이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할 바에야 로우 스리 커터를 올려가지고 그렇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요즘에 네. 3쿼터 얼마나 인기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드암들은 거의 이제 특히 파워 사이드암 우리가 이제 임창용 보고 잘하는 사이드암들 있잖아요. 그 사이드암은 거의 이제 로우 3쿼터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드암 투수도 계속 얘기하면서 포지션별 유불리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투수 타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텐데 4월 방송에서는 확실히 투수에게 유리한 시스템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와서 한 시즌을 쭉 지켜보셨을 때 지금도 역시 ABS가 뭐 투수에게 유리했다고 보시나요? 일단 하나 확실히 짚고 가야 되는 건 네. 이번 시즌은 타고 투수였습니다. 맞아요. 네.
작년 대비 틀렸네요. 이거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일단 타고 투자였던 건 맞는데 네네. 작년 대비 뭐 OPS도 많이 올랐고 이거는 2018년 이후 최고입니다. 그리고 홈런도 500개 이상 더 많이 나왔는데 그게 ABS 때문이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ABS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투수에게 유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외부적 요인 때문에 뭐 따로 언급은 뒤쪽에서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전체 투구 대비 스트라이크 비율도 높아졌고 뭐 스트라이크 볼 판정 비율도 상승했고 이거는 5년 단위로 넓혀도 높은 수치고 타석당 삼진 비율도 지난 5년 중 최고 비율이고 K9도 10년 중에 최고 비율이고 볼넷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ABS 존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게 ABS 존 이꼬르 스트라이크 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크 존의 판정만 놓고 봤을 때는 투수에게 유리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BABIP나 순 장타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게 사실인데 그 부분이 사실 ABS의 문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시원하게 말하시죠. 투수가 못했다. 그것도 아니면 공인구구에 손 장난질을 쳤다. 둘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반발 개수가 그 한계치 내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믿어야죠. 근데 그 한계치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하게 돼요. 그 리그 평균 2위를 봐야 될 거예요. 그 네. 타구 속도, 평균 타구 속도를 보면은 차이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근데 확실한 건 정상적인 반발 개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번 시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그 범위로 줘가지고 범위 내에 들어오면 정상 공인구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말할 건 없는 거 같고. 범위가 1에서 10인데 10이 찍히면 정상 범위죠. 그러니까 정상 범위죠. 네, 정상 범위죠.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고.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해 보면서 느낀 거는 바비비 확실히 튀긴 했어요. 학년들이 튀었어요. 거의 뭐 푼 단위로 튄 것 같은데 엄청나게 튄 거죠. 그 정도면 리그 단위 지표인데.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1분 튀었어요. 네,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 KBO 리그가 최근 들어 그 배출해내고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타자들의 타격 이론과 타자 퀄리티 상승이 좀 더 빨리 일어나는 느낌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특히 어린 선수들의. 그래서 투수들이 그걸 좀 따라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인상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 순수하게 저 개인적인 체감이고 뭐 현장에서의 뭐 숫자라든가 지표라든가 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체감인 거고 뭐 여러 지표 같은 걸 봤을 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삼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ABS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타격 트렌드 어프로치 자체가 좀 더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좀 더 따라간다. 아웃컴으로 바뀐다. 스위트 아웃컴으로 바뀐다. TTO 느낌으로 바뀐다는 인상이 좀 강해서 특히 경기를 하나 풀로 봐도 예전 제가 5년 6년 전에 기억하던 KBO 평균 타자들에 비해서 확실히 그 슬래피터라든가 땅볼 라인 드라이브 노리는 타자들이 줄어들고 확실히 풀파워로 그냥 돌려버리는 타자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이죠. 트렌드가 변했다는 거. 그리고 그 트렌드 변화가 올해 ABS라든가 ABS 도입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변화했을 수도 있는 공인구의 반발 개수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 가지고 좀 타자 쪽으로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값이 나왔다. 뭐 이렇게 전 해석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준영님 말씀드리니까 좀 재밌는 약간 예시가 생각이 났는데 네. 예전에는 파워툴이 한 55 정도 기대치가 있으면 끊어쳤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6년도, 17년도에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투이가였거든요. 물론 골짜기 세대라고는 하지만 투이가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런 만큼의 타격을 보여줬어요. 순장타율 뭐 1할 5푼 정도, 뭐 1할 6푼 굉장히 훌륭하죠. 2년차 치곤. 근데 그런 선수가 20년도, 21년도에 끊어치고 나서 이제 컨택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살아남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화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파워툴 55 정도면 그냥 후력 갑니다. 진짜 대표적인 예시가 윤동희 선수. 맞아요. 윤동희 선수 만약에 10년 전에 나왔으면은 지금 3할 노리는 똑딱이처럼 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김도영도 전 이런 케이스라고 봐요. 김도영도 태생적인 사이즈가 슬러거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올해는 굉장히 엄청난 파워를 보여줬지만 네. 만약에 2015년에 김도영 선수가 신인으로 데뷔했다면 타율은 더 올랐을지언정
지금 같은 장타 지표는 안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성 방향이라든가 선수를 육성하는 그 이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변화하는 게 느껴진다. 딱 구적 선수 느낌인 것 같아요. 전 좋은 방향이라고 네. 생각해요. 구적 선수도 그 2015년 데뷔했을 때 타율은 내려갔지만 이제 슬러깅이 확실히 좋아졌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현대하고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볼넷도 늘어나고. 옛날에 이제 김현수 선수 보면은 김현수 선수가 슬러거로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슬러거 완전 전환은. 근데 슬러거로 한다고 했을 때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너 왜 3월 오픈 7리를 치는데 왜 20홈런 깔 생각을 하냐. 3월 7번을 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좋게 봐주잖아요. 이렇게 풀스윙을 하는 타자들을 굉장히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과도하게 메커니즘적으로 그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물론 맞다 틀리다는 저는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이게 이런 변화가 조금 타구 속도의 상승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 물론 이제 외부 요인 공인구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적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타구의 질이 좋아졌다. 그리고 타자들의 성장이 좀 두드러졌다. 라고 생각을 해서 ABS와는 상관없이 좀 타구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론은 넘어가서 ABS 얘기를 한다면 ABS는 저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하이존 때문에 무조건 투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3년은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3년 봐요. 3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보면은 이 ABS 존의 도입이 어떤 그러니까 타자에게 유리한지 투수에게 유리했는지 그쯤 돼야 샘플이 나올 거라고 보고 1년 단위로는 그 외부 변수들 그러니까 ABS 존 이외의 외부 변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히 단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ABS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최상위 리그에 처음 도입한 시스템이죠. 미국에서도 마이너 리그에는 아직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메이저에는 도입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1년간 양쪽 리그를 지켜보시면서 MLB도 최대한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네. 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빨리 좀 했으면 지구 좋겠어요. 반대편의 팬 1로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좀 미온적인 것 네, 같죠.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선수협의 힘이 좀 세고 이러다 보니까 그 포스 아까 얘기했던 직능침해 이런 부분도 분명히 또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미국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리그인데 네. 그 야구라는 스포츠의 그 클래식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인 리그예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변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번에 피치 클락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베이스 크기 늘리는 것도 그게 솔직히 좀 야구라는 게임의 본질을 따졌을 때 되게 겉핥기 느낌이 나는 변화들이거든요. 네. 그거부터 된 이유가 있어요. 이닝을 단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ABS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특히 그 리그 골수 팬들은. 그래서 그쵸.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협상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좀 만지고 그리고 약간 팬들과 그 소통을 해서 그 중재안을 만들어 나갈지가 이제 결론을 내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그러니까 바다 건너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메이저리그를 볼 일이 결국엔 TV를 통해서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보는 시청자들은 시청의 플로우가 안 끊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현장에서 직관을 하는 팬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분위기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또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집에서 보는 TV로 보는 시청자들은 결국 그 시청의 플로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는 그 내셔널 플레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국민 여가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것 같긴 한데 만프레드 커미셔너가 뭐 서울시 때도 그렇고 이번 시즌 후에도 그렇고 ABS 도입에 관심이 만프레드 본인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본인 입으로 2026년에 도입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래서 실낫 같은 희망이 있긴 한데 그리고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 CBA 공동경기 조정위원회 그 조정위원회 명단 보면 사무국이 6명이거든요. 11명 중에. 사실 사무국이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과반이라. 네. 가능성은 있는데 현지에서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거 CBA 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제 여론 좋고 이런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여론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국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다 건너서 이제 TV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지의 반응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도입 전에 제 생각에는 아까 말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야구에 대한 그런 본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26년에 도입이 될까라는 거에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아무리 빨라야 2028년? 저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은 되게 급진적인 것 같고 당장 내년이라는 소린데 내후년. 일단 그래서 메이저리그 규정 변화하는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BS라든가 이닝 단축 같은 부분들은 다 제끼고 되게 주변적인 부분들만 다 만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막상 보면 그게 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어서 좀 다른 얘기지만 만프레드가 참 유능한 사람이구나. 똑똑해요. 뭐 이런 걸 깨닫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챌린지로 일단은 가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당장 도입 안 한다면. 챌린지도 괜찮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의 플로우가 끊긴다는 거에서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 단축을 추구하는 MLB인데 챌린지는 오히려 시간을 늘리는 늘리죠. 정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임시 같아요. 방편일 뿐이죠. 네. 근데 결국은 언젠간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전면 도입이 언젠간 할 되겠지만 그게 시기의 문제긴 해요.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4월 때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나요? 근데 그거는 그 4월과 지금 사이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 현지에서의 마인드 변화가. 뭐 좋을 거다. 도입되면 좋겠네. 우리는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긴 아마 보수적이라 안 될 거야. 이게 사실 플로어라서 4월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플로어라서. 그래서 아마 네. 메이저리그 사무국 측에서 KBO를 약간 테스트베드처럼 보고 있지 않을까. 모니터링 할 거예요. 3년 단위, 5년 단위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고 아마 말씀해 주신 2028년이라든지 그쯤에 네. 도입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이너에서도 지금 뭐 독립리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도입 애틀랜틱 리그 같은 데서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고. 네. 네, 좋습니다. 도입 초반에 현장에서 야구 관계자들의 의견도 여러 갈래로 갈리곤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롯데자이언츠 김태형 감독이 구장마다 ABS 존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다. 네. 또 우리 팀만 유독 아쉬운 장면이 좀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팀 간의 유불리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김태형 감독님은 한 말은 아니에요. 어느 감독님들이 한 번씩은 다 이승엽 다 감독님도 다 하셨던 했을 것 같고. 거예요. 네. 다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원래 모든 제도는 처음 도입할 때 잡음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구장마다 다르다는 개념이 절대적으로 설정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됐다라는 개념까지 가기보다는 그냥 아무래도 축이 좀 약간 뒤틀려 있다 상황에 따라서 네. 그 정도 인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여러 기사라든가 뭐 나왔던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아예 없는 말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실제로 KBO 측에서도 뭐 아름아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거 지속적으로 만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르다는 걸 인정한 거야. 다르긴 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기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ABS가. 네. 이렇게 똑같은 축에서 똑같은 각도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똑같은 존이지만 그거를 해야지 정확히 똑같은 각도에서 이렇게 비춰야 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게 100%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사실은 환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게 생각해요. 홀로그램으로 뭐 이렇게 공중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 장치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그 존을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개념 기존에 이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할 때 심판이라는 사람이 그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심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되는 건데 휴먼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듯이 기계를 사용해서 하니까 메카니컬 에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기계적 오류가.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오류들을 최소화하는데 리그가 앞장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이브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어가자면 몇몇 포수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쵸. 그런 이야기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BS 시대에 특별히 이득이나 손해를 본 팀 또는 선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일 이득 본 팀은 기아 같고 어. 제일 손해 본 팀은 롯데 같아요. 기아는 왜요? 저는 모르겠어요. 기아가 이득을 봤다는 개념은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실 크게 이득 본 것 같지도 않고 어떤 팀이 특별히 그냥 손해를 봤다는 개념은 저는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롯데는 저는 롯데는 야심차게 손해를 투자한 포수 하나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그렇다면 뭐 네. 그런 관점이라면 투수 피칭 퀄리티 말고 저 전체적인 구단 운영 방향에서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럴 수 롯데는. 있죠. 왜냐면 솔직히 유강남 선수를 롯데가 영입을 했을 때 프레이밍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2위와 엄청나게 프레이밍 스탯상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맞죠. 근데 그 완벽히 어드밴티지가 있는 부분을 잃어버렸으니까 물론 유강남 선수가 프레이밍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 선수는 분명 아니었겠습니다만 네.
가장 큰 장점을 잃어버렸다는 건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전 올해 기아가 이득을 봤다는 개념이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올해 드라이브 라인도 보내고 그렇죠. 투수조 전체적으로 피치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쓴 신경 저는 많이 이 부분에 집중한 거예요. 하이볼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이 ABS로 인해 이득을 봤다기보다는 팀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ABS가 도입이 되면서 더 힘을 받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김도영 같은 선수들도 올해가 3년 차잖아요. 이번에 3년 차죠. 3년 차인데 그 적극적으로 장타투를 발현시키려는 그 시도들이 네. ABS 도입과 맞물려서 조금 더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는 ABS가 아니었더라도 결국에는 터졌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꼭 ABS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적응을 잘했다. 적응도 잘했고 거기다 약간 정당화를 시켜줬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롯데가 손해를 봤다는 개념이 그런 느낌이라면 그러니까 유강남의 영입이 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개념이라면 80억이었잖아요. 80억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 기아가 이득을 봤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기아는 올해 되게 야구를 좋은 방향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어요. 네. 빌딩도 잘하고 과정이 좋았어요. 과정도 과정이 좋고, 좋아서 그다음에- 방향성도 좋았고. 그러니까 ABS 때문은 저는 ABS도 시너지 아까 말했던 시너지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롯데는 확실히 손해죠. 그쵸. 롯데는 큰돈 팀 플레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맨날 틀림만만 해가지고 저는 유강남 샀을 때 유강남 진짜 괜찮다. 근데 타격도 괜찮았어요. 타격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고 몸도 괜찮고 물론 하락세긴 했지만 4년 80억도 조금 많지만 앞에 2년은 잘하겠지. 그쵸. 앞에 2년은 잘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 보이는 걸로 이제 커버를 쳐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그 초반에 굉장히 부진을 했잖아요. 유강남 선수가. 네. 사실 작년에도 그냥저냥 했어요. 작년에도 뭐 물론 커리 평균에는 조금 못 미쳤던 걸로 아는데 근데 이제 올해 초에 그 ABS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멘탈적으로 뭔가 저는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타격 성적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최고 장점이 사라졌다 보니까 선수로서 좀 뭔가 무력감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롯데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손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롯데는 뭐 지금 손성빈 선수라는 굉장히 좋은 포수 유망주가 하나 있지만 그래도 이 팀이 생각을 했던 거는 포수 유격수 불펜을 메워서 윈나우를 한번 때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포수 유격수 불펜을 다 보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롯데의 약점이 포수 유격수 불펜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큰 플레인이 사라졌다. 그런 측면에서 롯데는 조금 나비 효과가 돼서 좀 손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은 제가 두산 팬이니까 올해 이득을 봤다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ABS 덕분에 손해는 안 본 것 같아요. 네. 딱히 손해 본 건 없고 특히 김기현 선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게 네. 그 선수 수비 때문에 못 썼잖아요. LG에서는 수비 이슈 때문에 진짜 팀 팬들이 얘 뭐하는 놈이냐 약간 이런 소리까지 하고 2차로 넘어올 때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네. 넘어와서는 이제 수비 부담이 좀 덜어지니까 프레이밍 부담이 타격에서 확실히 1인분 해주는 모양새였고 결국에는 팀 단위로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본다라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포수 얘기할 때 주로 다뤘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선수들의 스킬셋이 ABS 시대랑 얼마나 잘 호환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호환이 되는 선수들을 때마침 좋은 타이밍에 영입을 한 팀들은 이득을 본 거고 거기에 호환이 되지 않는 선수들을 안 좋은 타이밍에 영입을 한 구단들은 이제 손해를 본 거고. 근데 이제부터는 ABS라는 시스템을 가정하고 네. 이제 선수들이 유망주들도 플레이를 하고 육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그냥 각자 팀들의 육성 역량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잠깐 했었고 언젠가는 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보셨을 때 메이저리그에 ABS가 도입된다면 이득 볼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윌 스미스. 윌 스미스요. 아, 아니 아니, 프레이밍을 걔- 뒤지게 못해요. 아니 제가 이거 지난 다저스 리뷰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얘가 프레이밍을 못하고 블로킹이랑 도루 저지를 잘하는 애였거든요. 반대가 됐어요. 근데 반대가 됐어요. 얘가 프레이밍 잘하고 블로킹이랑 도루 저지를 못한 이상한 포수가 돼가지고 얘는 ABS 도입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타격 생산성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프레이밍이라도 하나 빼줘야 될 것 같아 얘는.
포수는 너무 널뛰기를 해가지고 결국엔 다 포수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투수들 중에서 딱히 이득을 저는 메이저리그는 ABS가 도입되면 삼진율 더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가지고 거의 말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이게 그게 또 있어요. 하이볼을 원체 이미 잘 쓰고 있는 리그고 특히 그 세컨더리 횡변화 좋은 슬라이더 이런 것들도 이제 하이존으로 던지는 게 장려가 되는 리그인데 거기다 ABS까지 만약에 도입이 돼서 하이존에 대한 그 보상이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히네요. 그러니까 삼진율이 지금도 이미 이닝당 1개 뭐 이런 식으로 이상 나오고 있는데 뭐 이닝당 갑자기 11개, 12개로 치솟아도 이상하지 않을 진짜 이상하지 기량이 않아요. 좋은 투수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얼마나 활용을 잘할 거예요, 그걸. 저는 이거랑 비슷하게 특정 선수가 아니라 투수 전체가 버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모든 투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저리그는 하이존을 굉장히 잘 쓰는 투수고 그게 장려되고 있고 그게 지금 미덕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잡아준다는 거는 밸런스가 무너질 여지가 있어요. 지금 겨우 뭔가 이제 계속 이제 투수한테 디버프를 넣어가지고 지금 맞춰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ABS가 도입이 된다? 이거는 100%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ABS가 도입이 돼서 투수한테 유리하게 흘러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팀, 특정 선수, 특히 타자는 뭐 포수 프레이밍 약간 포수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투수한테 뭐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거는 없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투수한테 너무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리그 단위로 이미 그 규정집에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그 정의가 있잖아요. 메이저리그든 우리나라든 그대로 존을 ABS로 설정을 해버린다면 저도 밸런스가 살짝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한다면은 임의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규정집에 있는 정의보다 좀 좁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한다면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마운드 높이랑 세트로 갈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함께 동시에. 그러니까 마운드 높이로 디버프를 주고 그다음에 ABS로 좀 버프를 주는 그런 거랑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마운드 높이도 되게 크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 그러니까 결국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마운드 높이는 언젠간 조정을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한다면 그 거기서 나오는 반감 같은 걸 ABS로 중화시켜서 동시에 한번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 같다. 동의합니다. 광은님이 지난 4월에 이득 볼 것 같은 투수로는 라스무센을 뽑았고 이득 볼 것 같은 타자로는 카일 슈아버를 뽑으셨네요. 근데 뭐 라스무스는 뭐 나오지를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 던지는 걸 봐야 알지. 던지는 걸 봐야 알고 카일 슈아버.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디시플린이랑 인존 컨택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존 컨택이 안 되고 저는 어떤 뉘앙스를 얘기하냐면 어차피 컨택이 안 되면 슬러깅? 유지를 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전제는 뭐냐? 투수가 무조건 유리하다. 근데 슈아버는 그래도 유지를 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뽑았던 것 같은데 맞나? 본인 툴이 아무래도 확실하니까. 툴이 확실하죠. 툴이 확실하고 디시플린도 확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득 볼 것 같은 선수로 4월에 윌 스미스 뽑았고 타일러 스티븐슨 뽑았고 손해 볼 것 같은 선수로 요나하임을 뽑았는데 요나하임은 이미 망해가지고 너무 변수가 많아요. 올해 너무 망해가지고 너무 이제 1년 단위로 요동치기 때문에 4월에 썼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차이가 요나하임은 완전 망해서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죠. 특히 야구 뭐 1년 단위가 아무래도 크다 너무 보니까. 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ABS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아무래도 좋은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장별 일관성.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계적으로 존 설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시스템이라 그 시스템 자체에 아쉬운 점을 찾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해요. 네. 저도 그래서 그 시스템이 리그에 불러오는 여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메인 쟁점이 되는 거지. 시스템 자체는 뭐 모든 기계를 이용한 기계적인 시스템이 그렇듯이 그거를 도입할 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일단 도입을 하고 나서는 딱히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반이 나뉘는 건 사실 도입 하기 전에 그쵸. 그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차이가 났고 지금 여기서 이미 ABS를 도입을 하고 ABS가 철회될 가능성은 진짜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크니컬 문제를 잘 고치자라는 상투적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ABS 같은 경우에는 예. 팬들이 아까 그 KBO 조사 결과 팬들 지지율이 90% 넘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뭐 공산주의 수준의 만장일치기 때문에 90%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그냥 고정이에요. 이제부터 ABS는 철회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선수들이 뭐 발작을 하고 현장에서 이거 아니다, 이건 야구의 본질을 해친다, 아무리 난리쳐봤자 결국에 팬들이 좋아하면은 이 정도로 좋아하면 그쵸.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팬들이 등을 돌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4월에 또 말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이 ABS라는 시스템에 적응을 하다 보면 결국 ABS라는 것 자체도 구심이 판정하던 걸 기계에게 위임한 거 말고 바뀌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좀 수정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건 하이종 양 코너. 이 부분은 되게 볼멘 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네모 존이 아니라 좀 약간 좀 이렇게 다듬어진 그러니까 구체형의 존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종종 봤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겠죠. 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실제 야구라는 그 경기랑 얼마나 이제 잘 그러니까 존에서 그 규정집에서 정의하고 있는 존과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그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사실 야구 팬들 그러니까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구심들이 판정을 할 때도 네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홈플레이트처럼 3차원 존이잖아요. 네, 3차원 존이어서 이렇게 약간 끝 가장 모서리가 약간 꺾여 있거나 아래쪽은 약간 오히려 튀어나와 있는 그 구체형 좀 찌그러지거나 좀 튀어나온 구체형 존에 가까웠다는 게 그 정론이기 때문에 뭐 타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알던 존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지긴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그걸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타격폼 관련해서는 이건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결국 선수들이 적응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분은 타격폼을 수정하든지 이게 일단 이건 제가 지난번에 모 컨퍼런스 갔다 와서 하는 얘기긴 한데 그때 ABS 이거 운용사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컨퍼런스에. 네. 그분이 했던 얘기인데 이 지금 ABS 좋은 형성이 키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타자가 그 독립 변수 플레이 바이 플레이마다 어프로치를 다르게 가져가면 그때마다 존을 수정할 수는 없지 않냐가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스탠튼 같은 파워와 그 등치를 가진 선수가 제프 베거처럼 이렇게 쫙 쥐고 다리 쫙 펼친 상태로 타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럼 키 때문에 좋은 형성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제프 베거의 타격폼 같은 거는 그 타석 전체의 문제인데 1919마다 조정 들어가는 선수들이 분명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조정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거 하려면 진짜 경기 영상 찍어가지고 실시간 탐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실시간 탐지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기술적으로 사실 첫 번째 실시간 탐지가 되느냐, 두 번째 이 성능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오냐라고 했을 때 1, 2번 모두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2번으로 했을 때 사실 저희는 정확도 거의 100%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원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탐지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그럴 거고 정확도가 100%에 육박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물론 손해를 보는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려면 현행이 그래도 차악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에서는 지금 최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ABS도 그렇고 올해 다양한 기술 도입이 있었죠. 내년에도 역시 도입되는 기술과 규정들이 있는데요. 내년 기술 도입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피치 클락은 주자 없을 때 20초, 주자 있을 때 25초가 되고요. 이닝 교대 시간은 2분에서 2분 10초로 늘어났습니다. 투수 교체 시간은 2분 20초에서 2분 10초로 줄어들었고요. 체크 스윙 비판은 퓨처스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 도입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견제 제한 왜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사실 저게 경기 시간 늘리는 주범이거든요. 견제.
저는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두 가지. 피치 클락은 KBO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극단적으로 말할 때. 두 번째, 견제 제한은 KBO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진짜 제일 이해가 안 돼. 좀 이해가 안 돼요. 피치 클락이 필요 없다. 어느 정도 어떤 맥락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국제 경쟁력 이런 측면은 있죠. 사실 피치 클락이라는 게 결국에는 초 안에 던지는 걸 강제하다 보니까 국제 대회에서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피치 클락이 없는 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조금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결국에 KBO라는 거는 ALB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성격의 리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기 시간이 그 피치 클락의 가장 큰 의의는 제가 생각하기엔 경기 시간 줄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가성비예요. 가성비. 이 시간 안에 이 취미를 이 가격으로 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뺏는다? 그 시간을 줄인다? 라는 거는 좀 우리의 리그의 지금 현황이랑은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약간 엔터테인먼트적 측면에서.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측면이죠. 피치 클락과 견제 개념은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견제를 무제한으로 하는 거는 피치 클락이 있고 없고랑 좀 다른 문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피치 클락이라는 거는 한 투구를 20초 안에 25초 안에 하라는 거라서 그 약간 그 너무 늘어지는 그 투구 사이 텀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투수들이 뭐 투구당 텀이 40초 넘어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없죠. 보통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한 3, 4초 정도 위반하는 선에서 가져가는데 견제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게 특히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청한 입장에서도 투구 사이의 템포는 긴장감이 분명히 존재해요. 맞습니다. 딱 공을 잡고 던지기 전까지 이렇게 타자 노려보다가 딱 이제 셋 동작 잡고 할 때까지의 그 긴장감이라는 게 있고 약간 이제 텐션이 올라온 게 있는데 견제는 투구 동작 사이에 그 텀은 텐션을 올리는 기능을 하는데 견제는 그 올라간 텐션을 확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그 견제 동작 제한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저도 3번 아니면 진짜 양보해서 4번. 근데 근데 3번 괜찮은 것 같아. 메이저리그처럼. 지금 보면은 진짜 좀 빠른 주자 나갔다 싶으면은 5번이 예사야. 뭐 심할 땐 6번, 7번까지도 하는 걸 본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견제가 시청하는 입장이나 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와인드업하고 견제하고 발 풀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대도 전준호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는 진짜 난리 난대요. 이거 견제 한번 할 때마다 감독이 사인 한번 주면 3루 자천 코치가 받아서 이것도 엄청 여러 번 하잖아요. 그쵸, 이거 그쵸. 막 팔 찍고 머리 찍고 이걸 하는데 주자가 한번 하고 나서 견제가 들어가면 또 사인을 받아온대요. 그럼 또 이걸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한 좀 5번 6번 반복하면 진짜 지친대요. 그러니까 좀 견제 같은 거는 조금 그리고 좀 리그의 다양성을 좀 살리자는 측면에서 물론 섹섹이 극혐하는 사람들 있는 거 저요. 그래 맞습니다. 네. 준영님 그런 사람들 있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지금 주루툰이 있는 선수들의 가치가 서서히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루 툴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툴이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밖에 지금 그게 더 가치가 높은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루 툴 그 자체보다는. 그래서 이런 선수들 살리는 측면에서도 견제 제한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그 마냥 경기 시간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 선까지 맞춰두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평균 경기 시간 막 4시간 잃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2시간 45분에서 3시간 사이로만 대충 맞출 수 있다면 그 안에서는 개별 플레이의 약간 그 집중도 그리고 텐션 그러니까 팬들의 그 건강한 그 텐션 주기가 있잖아요. 내내 그 텐션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중간중간 맥이 빠지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도 또 별로예요. 그래서 이 텐션 사이클을 딱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규정 형성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피치 클락과 견제 제한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 있는 거고 네. 저는 ABS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플로우 그러니까 그 텐션 유지에 있어서 ABS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냥 그러니까 이미 허구현 커미셔너께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아요. 이 부분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고 뭐 마케팅이라든가 인게임적인 부분 약간 이런 흐름 같은 개념을 워낙에 야구를 오래
중계를 해오신 분이고 뭐 여러 현장 이런 것도 잘 아시는 분이라 이해를 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좋은 흥행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냥 그 기조를 잘 유지하셔서 약간 그 인게임 이해도를 바탕으로 좋은 규정 개선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네. 지금까지는 진짜 엄청 괜찮은 총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체크스윙도 얘기를 근데 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체크스윙은 굳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뭐 억울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너무 집착이긴 해요. 거기까지는 너무 집착해요. 그거를 챌린지하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또 플로우를 끊어먹어요. 네. 이건 좀 오버한 것 같고 그 너무 3 오바야. 베터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3타자 제한. 저는 그건 반쯤 찬성합니다. KBO 에? 확 싫진 않은데 이게 저도 KBO라는 것 때문에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투수 수준이 너무 낮아요. 투수 영향 전반적으로.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투수의 퀄리티가 너무 낮은 리그라서 3배터를 해버리면은 어우 투수 운영 너무 빡세질 것 같은데. 일단 원 포인트가 멸망하는 네, 너무 빡세질 것 같아요. 저는 세타자로는 반대이긴 해요. 음.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아, 원 포인트의 재미. 그렇죠. 그러니까 타팀 경기 보고 이승용 감독이나 이승엽 감독님이나 이런 거 보고 이제 투수 오마카세다 이렇게 하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핀 포인트로 틀어막는 그 도파민이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있어요. 네, 네. 승부처에서 뭐 승부처에서 막 김대우 내고 막 9점 대는데 그거 김대우가 두산전이었던 무사발로 것 같은데. 이런 임대우로 느낌? 먹은 거.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KBO 3배터를 메이저리그니까 가능하죠. 걔네는 일단 풀 자체가 크고. 풀이 너무 크고 누구 대충 올려도 마이너 내려보내도 그거랑 비슷한 애들이 또 그대로 열댓 명 대기하고 있는 리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현실상 맞지 않는다. 특히 약간, 불펜에서 좀 차이가 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피치클락 하나 궁금한 건 내년에 롯데가 어떨까? 김원중 선수? 뭐 김원준 선수도 그렇고 롯데 구단 자체가 피치클락을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번 시즌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그 롯데전 문자 중계를 보면 피치클락 경고가 경고. 빼곡하게 찍혀 그거 알아요?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라는 게 원래 손해를 직접 보기 시작하면 알아서 고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 ABS 때도 그랬는데 피치클락에서도 과연 손해 보는 팀이 될까? 그 피치 클락 때문에 뭐 볼 좀 내주고 한두 경기 날리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한 달만 지나면 리그에서 평균 투구 시간 제일 짧은 팀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뭐 롯데를 절대 뭐 싫어하거나 비하는 건 아니고 단지 궁금하다. 그 부분에서 근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치 클락 때문에 안 될 팀이면 그냥 애초에 안 될 팀이에요. 애초에 안 될 팀이야. 아니 ABS는 사실 네. 그거는 강제기 때문에 그치. 그건 어쩔 수가 맞지. 없었어요. 근데 네. 피치 클락은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그냥 나는 리그에 참여하지 않겠소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네. 그러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알아서 할 것이다. 알아서 잘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다 예. 저희보다 야구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럼요. 다 네. 적응하시겠잖아요. 예.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월 진행되었던 ABS 얼리뷰에 이어서 한 시즌이 지난 지금 ABS 리뷰를 해봤습니다. 청취자분들도 ABS에 대해서 초반 가지셨던 생각들과 비교해서 이 시스템을 돌아보고 또 내년 리그를 생각해보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패널분들은? 뭐 4월 방송 때 제가 한 말이 좀 파묘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네요. 저희가 네. 그때 거의 다 맞았어요. 네, 네. 거의 다 맞는 말만 했어요. 그래도 ABS는 투수 유리다. 네. 결과는 안 좋았는데 ABS 탓이 아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자기 약간- 변호를 해야 될 약간 것 이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말 많이 했잖아 시간 동안. 마무리는 뭐 굳이 뭐. 네. 네, 뭐 시간이 확실히 내년 근데 ABS가 또 내년엔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니까 그 당장 1cm 줄이는 게 얼마나 큰 이펙트가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내년에 들어오는 신기술들도 아무래도 세계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발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국제 대회에서의 경쟁력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네. 그 부분에서도 리그적 변화가 있으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냉정히 얘기하면 국제대회 경쟁력은 규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랑 트렌드 얼마나 잘 따라가고 육성 방향을 얼마나 잘 잡느냐로 만드는 거지. 그 규정 어떻게 뭐 맞춰서 개선한다고 해도 퀄리티가 안 올라가면 특히 코칭 퀄리티가 안 올라가면 그냥 규정만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진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호두가 같긴 해요. 왜냐하면 대만은
그냥 잘한 거예요. 그냥 그게. 잘해요. 대만 아니 일본도 이겼는데 잘했어요. 못하는 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른 주제니까 네. 굳이 길게 네. 안 하겠지만 네. 뭐 이번에 국제 대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실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한 대충 6, 7년 전부터 이미 세계 야구 1군에서는 멀어진 나라입니다. 맞아요. 냉정히 맞아요. 말씀드리면. 예. 1.5군 내지는 2군이에요. 그렇죠. 유럽의 몇몇 국가, 유럽의 최정상급 국가들이랑 직접적으로 체급 비교를 해야 되는 나라로 떨어진 지 오래라서 뭐 씁쓸하긴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맞아요. M1대 변죽 올리지 말고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선수들 항상 야자수 KBO 얘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지금 2000년대생 선수들 신체적으로 되게 툴 좋고 네. 잘 배워가지고 좋은 제목들 많습니다. 맞아요. 이 선수들 잘 키울 생각해야지 엄한 데다가 계속 핑계 대는 거 좋지 않다고 봐요. 예. 일단 1년을 돌아봤을 때 그렇죠. ABO 도입은 득이다. 득이다. 네, 라고 득이다.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off.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